박현경 기자의 인사이드 아메리카. 네, 지난해 미국인들이 평균 어느 정도의 돈을 저축했을까 하는 통계가 집계가 됐습니다. 각 세대별로 평균 저축액이 어떻게 됐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또 발렌타인스데이, 꽃을 선물하고 맛있는 식사를 함께하는 것도 좋겠지만은 여기에 또 한 가지,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꼭 잡아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연인들 사이는 물론이고 인간의 유대감을 형성하는데 가장 친밀하고 중요한 행위가 바로 손을 잡는 것이다라는 과학자들의 주장이 나와 있습니다. 박현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우선 지난해 미국인들이 얼마나 돈을 모았는지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평균 얼마씩 저축한 걸로 나와 있습니까? 평균 $6,000 이상을 모았습니다. 한 사람당? 네. 와, 많이 모았죠. 많이 모았네. 네. 보험사 뉴욕라이프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들은 평균 $6,138를 저축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 한 해 전인 2022년에는요. $5,011, $5,000 아주 조금 넘는 정도로 저축한 걸로 조사됐었는데요. 1년 사이에 이렇게 $1,000 이상을 더 모은 겁니다. 그리고 미국인 52%, 과반은 지난해 자신의 목표에 그렇게 도달을 했거나 그 이상으로 저축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플레이션과 고금리와 같이 사실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했음에도 이처럼 저축을 하는데 성공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네. 대단하네. 네. 자, 각 세대별로 좀 차이가 있을 듯 하거든요. 그러면은 어느 세대가 저축을 가장 많이 한 세대로 조사됐어요? 저축 가장 많이 한 세대는 네. 밀레니얼 세대였습니다. 의외입니다. 네, 28살에서 43살 사이가 밀레니얼 세대인데 네. 이들은 지난해 거의 $10,000에 가까운 금액을 평균적으로 모았습니다. $6,000가 아니고 $10,000에 가까이. 9,299불 우와, 그렇게 저축한 네. 것으로 나타나서 세대별 가장 높은 저축액을 기록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어서는 G세대입니다. 12살에서 27살 사이 G세대의 경우엔 $6,441를 저금한 것으로 나왔고요. 그 다음이 44살에서 59살 사이인 X세대 $5,132 저축했습니다. 그리고 60살에서 78살 사이 베이비부머 세대는 $4,060를 모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세대는 주로 은퇴를 한 세대잖아요. 그런데도 $4,060를 모았다는 것도 놀랍습니다. 네, 저만 빼놓고. 근데 이게 앞서서 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다고 했는데 그래도 그 한 해 전보다 저금액을 늘리는 그런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던 이유가 특별히 뭐가 있습니까? 보다 많은 미국인들이 재정 전략을 잘 세우고 그걸 실천했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뉴욕 라이프의 단 프로시에사 소비자 통찰 관련 책임자는요. 재정 전략을 마련하는 건 저축 목표를 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서 그처럼 전했습니다. 이어 재정 전략이 있는 성인의 63%는 작년에 저축 목표를 달성했거나 초과를 한 반면에 재정 전략이 없는 성인의 경우엔 37%만이 저축을 했다며 이처럼 전했습니다. 그렇다면요. 그 가운데서도 밀레니얼 세대에 이어서 G세대가 가장 저축을 많이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두 세대가 활발하게 일을 하고 있다는 게 그렇겠죠. 돈을 더 많이 저축할 수 있었던 이유로 꼽힙니다. 특히 밀레니얼 세대 같은 경우 2022년에서 2023년 사이에 저축을 가장 많이 늘린 것으로 나왔는데요. 예. 당시 학자금 대출 상황이 이제 중단되면서 좀 더 네. 많이 저축할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그리고 앞서 재정 전략 얘기를 언급했는데 젊은 세대가 기성 세대보다 주택 구입과 같은 그런 장기적인 저축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저축을 많이 했지 않을까 이런 분석도 함께 나왔습니다. 반면 X세대 그리고 베이비부머 세대는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대신 내주고 또 나이 든 부모 부양하고 예. 은퇴 후를 생각하는 그런 단계에 접어들면서 여기에 집중하느라 저축이 젊은 세대보다는 좀 적었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근데 저건 뭐 어느 세대를 불구하고 이렇게 저축액이 이 정도가 됐다는 사실 자체가 저는 놀랍네요. 그러게요. 네. 저는 미국인들은 소비에 더 많이 글쎄 집중할 말이죠.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네요. 그러니까 네. 정말 앞을 보고 자기의 모든 것을 설계할 줄 아는 사람들이 네. 미국인이구나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특히나 MZ세대 말입니다. 네. 그래서 박 기자는 얼마나 세이브하셨어요? 저도 이 기사를 준비하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왜요? 이렇게 많이 다들 모았나 싶어서. 네.
그 정도 못 모셨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은? 한참 못 미치지. 그러면 한국의 부모님한테 전화를 좀 하셔야 되겠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발렌타인스데이에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꼭 잡아주는 것이 좋을 것이다라는 소식인데요. 네, 뭐 꽃을 선물하고 외식을 하고 이런 것도 좋지만 서로 손을 잡아주는 것도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서로 손을 잡아주는 게 안정감을 주는 등 정신 건강을 더 좋게 만든다는 이런 과학자들의 주장이 나왔습니다. 혼자 있을 때는 스스로 외부로부터 방어를 해야 한다고 느끼면서 뇌에서 무심코 위협 신호라는 걸 내보낸다 하는데요. 그런데 연인끼리 깍지를 끼고 손을 잡으면 이런 위협 신호를 약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손을 잡는다는 그 신체적 접촉을 통해서 함께한다는 그런 확신이 들면서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뇌의 반응이 조절이 된다는 그런 설명이었습니다. 이를 위한 연구가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연구 결과가 그렇게 나온 거지요? 네, 이 버지니아 대학의 심리학자 제임스 코언 박사가 주도한 연구였습니다. 네.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에서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잡는 게 뇌에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한 그런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기혼자들을 모집해서 이들에게 전기 충격을 받을 것이라고 알리고요. 예? 전기 충격을 가할 때 손을 잡아보도록 했습니다. 한 경우는 낯선 사람의 손을 잡도록 했고요. 다른 하나는 배우자의 손을 잡도록 했습니다. 예? 그렇게 두 그룹으로 나눠서 전기 충격을 가하며 뇌를 스캔했는데요. 그랬더니 전기 충격이 일어난 순간 이 낯선 사람의 손을 잡은 사람들은 뇌의 위협 반응이 감소하는 게 나타나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반응은요. 배우자 손을 잡았을 때 더 크게 일어났습니다. 특히 여성이 이 배우자의 손을 잡았을 때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이게 딴 게 아니라 심리적으로 안도감을 줬기 때문이란 분석입니다. 특히 부부 관계가 행복하다고 답한 커플일수록 이렇게 배우자 손을 잡는 게 충격에 대한 뇌의 반응을 훨씬 더 약화시키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의 손을 잡는 것도 안도감을 준다는 네, 얘기인가요?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은 이렇게 남의 손을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잡으면은 또 이상한 또 이제 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을 텐데 걱정이네. 어쨌거나 손을 잡으면은 안도감이 느껴지는 건 과학적으로 사실로 판명이 됐습니다. 네, 이게 손을 잡는 행위가요. 네. 아기가 엄마의 손바닥을 만질 때처럼 본능적으로 이뤄지는 그런 인간 유대감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행동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손을 잡게 되면 옥시토신 이게 생성되고 이 사랑의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옥시토신이 인간이 번성하는 데 필요한 사회적 유대감 또 연결성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나왔고요. 이건 통증 역지를 높일 뿐만 아니라 신체의 염증 수치까지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신체 감각 반응에 따라서 손을 잡고 또 포옹을 하고 몸을 만지는 신체적 접촉은 서로 유대감을 느끼게 한다는 평가고요. 손을 잡는 건 이뿐만이 아니라 스트레스 자체도 함께 낮춰주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몇 해 전에 허그하기가 캠페인처럼 그랬죠. 유행했던 적이 있는데 손잡기도 참 좋은 방법이네요. 왜 영화나 드라마 보면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꼭 누군가가 손 꼭 잡아주고 이런 장면도 많이 나오잖아요. 저도 이제 뭐 나이를 많이 먹은 사람입니다만은 제가 참 부러운 게 미국 분들 네. 그 부부가 꼭 손 팔짱 잡고, 끼고 이렇게 손 어디 잡고, 가든지 네. 손을 잡고 이렇게 네. 다니면서 같이 네. 뭐 마켓에 가서 쇼핑을 할 때도 보면 손을 붙잡고 하시더라고요. 네. 우리는 그런 걸 굉장히 좀 쑥스러워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 정말 우리도 생각을 다시 먹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오늘 이 얘기를 듣고 보니까 야 이거 오늘부터 해야 되겠다. 이거 해야 되겠네라는 생각이 드네요. 마켓에서 두 분이 손잡고 가는데 어머 저 최용 앵커가 저러고 가네 막 이래도 네. 괜찮겠지요? 아니 뭐 이렇게 좋다는데 그거 안 할 이유가 없는 네, 건데. 그럼요. 네. 근데 우리끼리 얘기지만은 정말 저는 이거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손을 그럼요. 잡는다는 게 사람을 마음을 참 편안하게 해주거든요. 그리고 혼자가 아니고 누군가가 내 옆에 있구나 하는 걸 진하게 느껴지잖아요. 네. 손을 잡고 있는다는 게.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 모르는 사람끼리도 이렇게 손들을 쫙 뻗어가지고 서로 잡으면서 뭐 네네. 이게 뭐 서로 인간 사슬을 만들자 뭐 이런 네,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하고 나면은 그 뭔가 좀 그 어떤 목적이 뭐였는지 모르지만은 네.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것 같아서 네. 상당히 마음이 편한 건 사실이죠. 맞습니다. 뿌듯해지고 네. 말이에요. 그 왜 함께 한다는 거예요. 손을 꼭 잡지 않더라도 야구장 같은 게서 응원할 때 물결 타기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것도 아주 가까이서 맞아요. 그런 걸 하면은 막 함께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것처럼 거기다 손까지 잡으면은 더 효과가 크겠죠. 네. 네. 오늘부터 그래서 또 손잡읍시다. 그런 게 또 익숙치 않다고 이렇게 손잡으려 그럴 때 손을 또 뿌리치는 배우자는 좀 오늘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서 그러지 말라고 잘 네. 다 이르시기도 하고 네, 그러면서 서로 잘 붙잡았으면 좋겠네요. 그렇네요. 네. 박경영 씨도 우리 손을 잘 잡을 수 있는 분을 빨리 만나셔야 돼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박경영 기자였습니다.